오늘부터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데미지가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발행금리가 발표가 화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FOMC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이 수요일날에서 목요일날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6월 1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10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매매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오늘부터 수요일 이 구간까지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시장 상황부터 설명드리고 이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87포인트, 0.22%가 하락한 38,78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달려있죠. 아주 오도방정이었습니다. 아마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정신없이 움직였고요. 일단 밈주식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과도했고, 밈주식이 장 끝까지 치열하게 등락, 롤링 키티 이런 양반들이 나와서 코멘트를 했던 부분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누구냐면 결국은 엔비디아죠. 결국은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액면 분할이 확정 났고 최종 기일이 넘어선 상태에서의 최종 거래일이었는데, 거래의 변동성을 보시다시피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어찌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액분이 돼서 10분의 1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액분이 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동성 때문에 그랬죠. 유동성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유동성을 얼마나 증시에 잘 반영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매도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도 있지만, 워낙 강력한 시세를 자랑하고 있는 엔비디아, 또 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엔비디아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 ECB 쪽에서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들을 지금 가득 실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들이, 특히나 금요일날 기다렸던 고용보고서가 글쎄요, 연준의 금리대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정도의 데이터를 줬고, 가장 좀 불편했던 것, 우려가 됐던 것은 그게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가 10년물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장대양봉 3%대 폭등을 했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분명히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국채금리 쪽에서 자극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4.5 이상에 있을 때는 주가가 일단 불안정한 요인이 갖고 왔고, 4.5 언더에서는 주가가 좀 우위에 지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주가가 반등할 때 발빠르게 한 5일 정도 국채금리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때는 경제지표 쪽에서 나왔던 데이터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바로 대받아치면서 급등을 했던 모습이 주가에 큰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겠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크게 가져갔고, 결과적으로는 약보합, 약세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조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첫 거래부터 해서 이제 엔비디아 내용이 있고, 이제 바로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문제는 오늘부터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데미지가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발행금리가 발표가 화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FOMC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이 수요일날에서 목요일날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시장이 소화를 할지 이게 제일 궁금증이고, 아마 지금은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팽배하긴 한데, 안 그래도 불안 요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금리를 지금 못 내린다라는 식의 발언을 내던진다고 하면 시장 충격이 가중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까지는 연준 쪽에 블랙아웃 기간으로 코멘트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연준 쪽에 인사들이 다시 발언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안 요인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좀 ECB처럼 캐나다처럼 금리를 좀 빨리 결정하면 사실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지금 유럽 쪽, 특히 ECB 쪽에서 금리를 드랍했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 못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꼭 실질적으로 당장 주가에 즉각적인 반응을 준다라는, 너무 고민은 안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사실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다른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발표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하거나 또는 이길 날 대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결과만 확인하면 될 부분이지, 그로 인해서 예측을 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하죠. 지금 예측해 드릴까요? 예측 너무 쉽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경제 지표로는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당장. 근데 이건 그냥 예측일 거죠. 근데 만약 하면 어쩔 거냐 이거죠. 그건 모른다 이거죠. 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멘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점도표상도 지금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당장 이번 주에 단행하면 주가는 엄청 호재 반응하겠죠. 왜? 예상보다 빨리 하니까.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밍밍할 겁니다. 대신 거기에 붙어 나오는 멘트가 나쁘면 시장이 좀 충격을 먹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보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주가의 위치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주가의 지금 갭 차이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이 갭 차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주로 인해서 연출된 상황인데, 이 기술주가 현재 엔비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TSMC도 마찬가지거든요. TSMC도 마찬가지고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이제 브로드컴도 실적도 나올 건데요. 지금 이 세 명의 주가의 랠리가 너무 강력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 랠리 부분이 이거를 좋다 나쁘다 계속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흔히 말해서 붐이 붙었을 때 그냥 치고 달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과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슷한 예가 뭐냐면 게임스탑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마 그날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서킷이 계속 하트가 계속 걸렸고요. 게임스탑이 하트가 계속 걸렸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킷이 말하는 겁니다. 수없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밈 주식에 관련된 키티롤링인지 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새벽에 방송을 했어요.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저도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날 일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도 금요일날 늦게까지 같이 고객님들과 함께 봤는데, 사실 이 주식의 등락에 따라서 주가, 특히 다우지수의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가고자 할 때 힘이 받으면 그냥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고 거기에 잡음이 쪼끔만 들리면 바로 던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TSMC나 이런 부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 기업에 대해서 존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가는 하늘만 날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주가는 하늘만 날아가고 또는 악재가 있는 회사는 평생 지하실로만 가야 돼요. 근데 주가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의 타이밍이 어떻게 나올지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는 시적에서의 액면 분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난주 후반부 3일 동안 마지막 날까지도 버텨내면서 좋은 1200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득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 향후 줄 부분의 요소가 10분의 1로 바뀌게 됐을 때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움직일 때 이 친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동반돼서 요렇게 주가를 캐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분명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영이 되었을 때 주가 움직임을 좀 유심히 봐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금 다우지수의 위치가 현재 해당 위치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위치는 정반대인 고가에서 위치를 하고 있죠. 얘 고가는 4만이니까요.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근데 이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때문에 지금 시세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거품이다 거품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부분의 주가의 편성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데미지가 생길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3대 지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주가 이 3대 주가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성된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뭘 보아야 되냐면 아무리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S&P 500 주가와 나스닥 종합 주가의 움직임이 결국은 그래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붙여 다니잖아요. 붙여 다니죠. 붙여 다닌단 말이에요. 이때는 기업 상황이 달랐나요? 똑같았죠. 지금처럼 똑같이 평가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진 이 이격도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이격도가 계속 생기면 주가에 부담이 생기고 투자자들의 자금도가 쏠림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리듬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가 1번 주가가 있고 2번 주가가 있고 3번 주가가 있단 말이에요. 1번 주가의 시장이 좋았는데 1번 주가의 시장이 나빠지면 이 자금은 2번 자금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3번이 소외를 당하고 1번은 이탈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2번이 롤링을 하다가 또 3번으로 넘어가고 2번이 도태하고 3번이 업을 되죠.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적정한 키를 맞춰가 가기 마련인데 지금처럼 가격하게 이격이 벌어지고 나면 향후에 그 주가의 레버리지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생기는 변동성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을 좀 주목하시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저도 긴장하면서 잘 준비해보고